이어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청문특위 위원인 전용기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전용기입니다. 자, 일단 여당이 된 거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맡은 보직이 가장 중요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여당 특위 위원이에요. 네. 이게 원래 인사청문회 여당은 야당 특위 위원이 좀 수월하지 여당은 수월하지는 않잖아요, 원래. 그렇죠. 야당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검증한다라고 예. 하면서 엄청 세게 비판하면 되는데 예. 여당은 그 사실관계 다 들여다보고 실제로 문제가 아닌데 문제화되는 거는 또 막아줘야 되니까 예. 어깨가 무겁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야당의 지금 저 앞서 청문위원인 네. 야당의 주 공격수인 저 주진우 의원 인터뷰도 좀 보셨을 건데 지금 야당의 공격이 거세요. 네, 네. 예. 수월하게 방어하실 수 있습니까? 실제로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여러 건건들을 보면 예. 별로 큰 문제는 되지 않겠는데 그리고 후보자 측에도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후보자 측에서 충분히 소명 가능하고 뭐 수입 지출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해명을 할 것이고 예. 청문회 당일에도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다. 예. 실제로 전략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예. 근데 뭐 김문석 후보자가 원래 과거에 국회의원 활동할 때도 보면 예. 사람들이 막 화를 내도 본인은 굉장히 차분하게 다 질문을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원래 캐릭터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보통 청문회 전략 같은 거 물어보면 예. 싸우다 끝내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굉장히 충실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김민석 후보자가 원래 좀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스타일이라서 아마 저희도 답변 기회를 명확하게 드리고 하는 것이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저 방어를 하시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특히 이제 주진우 의원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부분 그걸 위주로 이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국민의힘에서 이제 10대 의혹 얘기하는데 뭐 그거는 다 할 수는 없고 네네네. 몇 개 이제 앞서 주진우 의원이 제기했던 걸로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주진우 의원이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는 게 그거더라고요. 자산 증식 의혹. 네네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5년 동안 세비가 약 5억 원. 네. 그리고 기타 소득으로 신고된 게 한 1,000만 원이 안 되는데 그런데 추징금 6억 2천, 생활비 카드 현금에서 2억 3천, 아들 유학비, 교회 헌금 2억 다 썼다. 재산도 오히려 더 늘었다. 그럼 얼추 어림잡아서 한 8억 정도가 빈다. 요 얘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사안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자료는 저희도 아직 못 받아봤거든요. 그리고 이 해당 관련 자료들을 청문회를 위해서 실제로 후보자 측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모두 소명을 해서 페이스북 글도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주말이라도 그렇습니다. 정리해서 그래서 그 후보자 측에서 전달해온 게 정리를 해서 예. 이 자료를 객관적으로 본인이 증빙하고 예. 그리고 청문회 장소에서도 아마 이 질문이 폭풍적으로 쏟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거기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사실 자료를 못 받은 것에 대한 질문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자료가 뭐 2개밖에 안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제 의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의원들이 개개인별로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예. 청문위원이 되자마자 본인들은 뭐라도 해야 되니까 예. 막 요구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는 의결이 필요하고 이것은 예. 법적인 효과를 얻어서 무조건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어제 됐어요. 그러다 보니 못 받았다라고 하는 비판은 충분히 하실 수 있겠으나 예. 이제 차차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얼추 봐도 뭐 이렇게 그동안 인사청문회 보면은 이렇게 돈이 수입 지출 안 맞는 경우들이 좀 있긴 하잖아요. 네, 사실 네, 네.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근데 이제 얼추 봐도 한 7, 8억 정도가 빈다. 이게 이제 적은 액수가 아니어서 저는 얼추 봐서 그렇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자세히 이게 보면 예. 대충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A, B, C, D 나열을 해놓고 예. 얼추 보면은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예.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라고 저도 보는 것이고. 의원님 자세히 들여다보셨을 거 아니에요. 방어. 자세히는 못 봤는데요. 아직 의원님들은 자료 못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료도 저도 좀 못 봤으니까요. 예. 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흘러나오는 내용 그리고 예. 후보자 측에서 저희도 방어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어느 정도 소명이 가능한 부분들은 저희는 확인 정도는 했거든요. 그래서 청문회 과정 중에는 충분히 클린하게 해명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떤 경로라고 뭐라고 짐작을 좀 하세요? 왜냐면 네. 주진우 의원은 아니 그 수입이 그러면 좀 신고 안 된 수입이 있는 건데
뭐 그렇게 이거 신고 못할 사정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축조이금 뭐 이런 같은 얘기들. 경우에는 뭐 과세 대상도 아니고 예. 이게 소득 신고 대상이 또 안 되다 보니까 예,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과징금부터 시작해서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과도한 기부 내역 이것까지 예. 문제 삼고 있는데 그 시점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 교회 헌금 낸 게 몇 억이다 이렇게 되는데 예. 그것도 쭉 나눠서 나온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 다 뜯어놓고 보면 큰 문제 될 것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후보자들도 오히려 모든 것을 자료로 제공하겠다. 어허. 지금 이제 청문 보고서도 예. 채택이 됐고 예. 자료 요구도 의결이 됐으니까요. 어허. 청문회에서는 충분히 소명해서 예. 자기는 다 털고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빈 돈은 아마 축의금 또는 부의금. 김민석 후보자는 부의금 얘기했고 앞서 주진우 의원 얘기해 보니까 2020년에 네네네.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고 하던데 그때 받은 부의금일 것이다 이런 그러니까 뭐 말씀이신 기타 거예요? 소득도 있을 것이고 한 1,000만 원 좀 못된 600 얼마라고 그러던데.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굳이 말씀드리기는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청문회 예. 과정 중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김민석 후보자가 그 전에 아마 해명 자료를 올릴 것이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저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좀 저희가 기다려 볼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게 이제 사적 채무 의혹. 2018년에 강모 씨 등 11명에게서 총 1억 4천만 원을 빌리고 7년째 갚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강모 씨가 예전에 그 불법 정치자금 지원했던 그 사람이고 네. 그 11명이 오늘 또 단독 보도 나온 거 보면 대부분 이 정치자금과 관련 있는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 있는 사람이고 같은 날 11명에게서 1,000만 원씩 이렇게 빌려서 네. 이게 사실상 불법 정치자금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충분히 뭐 그런 의혹은 제기할 수 있고요. 실제로 예.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해서 실제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는 받아줘야 될 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실제로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저께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불발됐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뭐 다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다 부르는 것도 과도하다. 예. 좀 전에 말 나왔던 것처럼 전 부인 같은 경우는 그걸 왜 부르려 그러냐. 이거는 모욕주기 아니냐. 예. 사실 갈라서면 이미 남인데 남까지 불러가지고 이렇게 모욕을 줘서는 되겠느냐. 욕 보이지 예. 마라라고 해서 증인 의결이 안 됐는데 예. 이렇게 채무 관계가 확실했던 분들 그리고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은 저희는 받아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예. 그분들은 오히려 증인으로 채택을 할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 나와요 그러면? 강모 씨 나와요? 뭐 누구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예. 핵심 증인들은 불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의원님 보시기에도 이제 강모 씨 같은 경우는 나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충분히 그분까지는 그냥 말씀드리면 그분까지는 어느 정도 부를 예. 사유가 된다라고 보고 예.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원님, 그러니까 물론 주진우 의원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정치자금법 위반의 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전제를 네. 하긴 했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시각은 야 저거 그냥 대여금이 아니라 뭔가 정치자금 아니야? 11명이 그냥 한 달 한시에 모여가지고 김민석 후보 추징금 내가 돈 몰아준 거 아니야? 요게 이제 국민의힘 시각이잖아요. 김민석 후보자는 나 어려울 때 정말 나를 도와주신 너무 고마운 분들이다. 요런 입장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총리 후보자가 되니까 전부 다 이제 정치적 성격을 보는데 그 시점을 보면 사실 예. 4인일 때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건 좀 나눠놓고 봐야죠. 진짜 옆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측면, 뭐 과징금부터 시작해서 생활비부터 시작해서 예. 내야 할 것 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힘들 때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예. 그런데 혹시 공직에 갈 수 있으니 이 채무에 대한 내용들을 증빙을 남기고 그러니까 신고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다 정치자금으로 다 규정을 하면 뭐 앞으로 돈 빌려주고 받고 하는 부분이 전부 다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텐데 정치인들은 감당 예.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요? 네. 네. 요건 그냥 있는 겉으로 드러난 대로 일반 대여금으로 보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충분히 증빙을 할 거고 예. 아마 이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털고 가려고 미리미리 이런 채무 관계를 설정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 SK 네, 네, 불법 정치자금 이건 유죄 확정 판결이 난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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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우리는 그 얘기 제기하지도 않았는데 논점 흐리기로 김민석 후보자가 먼저 꺼냈다. 그리고 그거 김민석 후보자는 표적 수사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뭐 이 얘기거든요. 그게 결국 뭐 과징금부터 시작해서 예, 이미 전력이 추징금. 있다라고 계속 주장하시잖아요. 자기네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전력이 예. 있다고 계속 얘기해놓고 그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앞뒤가 맞습니까? 자, 잘못한 부분은 아마 사과하실 거고 그에 대한 책임은 지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2002년 그 판결에 확정 판결 나온 거예요. 거기에 대한 김민석 후보자 입장은 네. 내가 억울하게 유죄 판결 받았다 이겁니까? 아니면 유죄 판결 나왔으니까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거의 시작인 검찰의 수사가 나를 털기 위해서 표적으로 나를 잡고 들어온 거다 이겁니까? 아니면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억울하다 이겁니까? 뭐 그 부분은 본인 입으로 아마 다시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둘 다 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본인의 억울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표적 수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야당 정치인 죽이기 할 때는 예. 검찰들이 온갖 난리를 다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분이 뭐 검사 생활 이후에는 또 다른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이 정치적인 성격이 전혀 없다. 예. 라고 보기에는 조금 다른 시각이 있다 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단데 예. 후보자가 직접 설명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증인 신청이요. 네. 이제 강 씨는 받아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 전 부인에 대해서는 받아주지 않는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 주진우 의원 얘기 들어보면 아니 나도 별로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네. 그 아들 유학비에 관련해서 한국은행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받은 아들이나 준 엄마가 동의만 해주면은 네, 네, 우리가 네. 자료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소명되면 부인 저 안 부르겠다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전처 어떤- 굳이 예. 부르기 사실 전처를 부린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예. 전 여자친구도 부르기 싫은 게 이 사람 마음인데 예. 전 부인까지 불러가지고 예. 이 모든 사생활 다 털고 예. 본인의 그 전력까지 그 단어 이야기하기 싫어요. 그 전력까지 낱낱이 국민들 앞에 다 까여야 되고 그리고 전 부인이 아들의 뭐 학비를 충당했다고 하는데 당신 돈 어떻게 벌어서 그 학비 냈어? 라고 전 부인한테 물어보기도 애매해요. 그러면은 저 민주당에서 후보자에게 아이 그러면 전 부인한테 말씀하셔서 그 유학비 보낸 자료를 제출하든지 아니면 네, 한국은행에 네, 네. 동의만 해주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은 좀 하셨습니까? 사실 이 증인에 대해서 전 부인은 좀 그렇지 않아요?라고 예. 물어본 분이 있는 걸로 알아요. 예. 근데 뭐 큰 문제는 없다라는 측의 답변을 받았던 것 같은데 예. 저는 청문위로서 제가 인정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그 소명 자료 유학비 네, 네, 보낸 그 송금 내역이라든지 또는 한국은행에서 볼 수 있게 개인 정보니까 동의해 주는 거 그것도 안 하실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후보자 측에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실제로 필요하다면 예.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부인한테 연락해가지고 그 자료 좀 동의해 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 전 부인도 예. 본인의 그 수익이나 지출이나 그 예. 송금 내역이나 이런 거 다 털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하는 것도 진짜 힘들 것 같아서 예.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전 부인이 본인이 돈 벌어가지고 아들 학비 내줬다는데 그거 자기가 국무총리 나간다고 나한테 이걸 동의하라고 해? 이걸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전 부인 이야기 듣고 황당하다 못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인데 그것까지 털려고 하냐? 그것까지 건드냐? 예.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주진우 의원 지금 야당의 주 공격수입니다. 네네네. 주진우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일단 또 공격들이 시작이 됐어요. 주진우 의원 재산 문제도 검증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검증의 단위는 아니죠. 그러나 사실 정치적 공격을 민주당하고 주고 받는 것 같아요. 서로 고소고발전도 하시는 것 같고. 정치적 공격이다 서로.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털고 가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주진우 의원도 아마 큰 일 앞으로 하실 텐데 예. 이 문제가 계속 대두되면 본인 발목 잡을 일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주진우 의원 말 믿습니다. 예. 아주 클린하게 모든 걸 다 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예. 아마 이 부분을 증명하실 일이 있을 거니까요. 예. 아마 그 부분을 다 털고 가시면 오히려 이 상황에 다 털고 가시면 예. 더 클린하게 저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봅니다. 일단 주진우 의원은 아들 뭐 7억 원 그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거고 증여세는 다 냈다. 이게 이제 SNS에 올린 입장인데 그러니까 앞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후보자가 아닌데 네. 인사청문위원회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청문 방해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뭐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예. 본인이 이제 공격하시던 워딩 중에 아이고 나도 국회의원 아빠 있었으면은 약간 이런 비슷한 워딩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주진우 의원의 아드님도 아빠 예. 찬스는 똑같다라고 하는 게 저희 시각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아빠 찬스를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에서 건들고 있고 예. 전 부인까지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그 사람 계좌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치적 공격에 대해서 뭐 청문위원회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을 어차피 털고 가셔야 된다면 그냥 클린하게 하는 거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부자 할아버지한테 징계를 받고 세금 다 내면 네. 그것도 뭐 아빠 찬스, 할아버지 찬스 아니요, 일종으로. 그렇게 되면 문제 없죠.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본인은 이제 다 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공직을 오랫동안 계셨던 검사 예. 출신이시고 예. 심지어는 국회의원으로서 이미 다 재산 신고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에 대해서 저는 뭐 위법이나 탈법이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다 털고 가면 예. 사실 뭐 아빠 찬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그러나 그렇게 어린 나이에 많은 상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데에서는 예. 많은 청년들이 박탈감을 느끼긴 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입니다.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야당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진 사퇴 지명 처리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는 무리 없이 통과시킬 것이다. 이게 저는- 민주당의 기본 입장입니까?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뭐 10대 요구안 보면 뭐 아까 말씀 주셨던 부분도 있지만 예. 과도한 기부 내역, 뭐 반미 전략 이런 얘기해 주시는데 미국 변호사 출신한테 너 반미지. 옛날에 그렇기 때문에 너 무조건 반미야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웃기고요. 그리고 교회 헌금 많이 냈다고 그게 낙마 사유라고 하는 건 기가 차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증인 신청하는 거 보면 검증을 위해서 뭐 좀 전에 얘기했던 뭐 강모 씨라든지 그 예. 채무 관계는 이해를 하겠으나 예. 뭐 전부인까지 하고 하는 것 모욕죽이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는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정용기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